찾아오는 코린이 펌핑걸스 안젤라 요미 엄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4강 MACD로 추세선 잇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 그러면 한번 영상부터 보실까요? 렛츠 고! 이번 시간에는 MACD를 이용해서 추세선을 잇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난 강의에서 추세는 상승과 하락이 있고 그 추세 안에서도 파동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는 힘보다 더 강력하면 추세는 계단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게 되고, 떨어지는 힘이 올라가는 힘보다 더 강력하면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점끼리 이은 선을 상승 추세선, 고점끼리 이은 선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이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딱히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추세선을 그렇다고 고점이 보이는 대로 다 긋고 저점이 보이는 대로 다 긋는다면 지나간 추세를 보여주는 건 대략적인 게 파악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려지지 않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 대부분 이런 표정일 겁니다. 추세선을 이을 때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 추세선에 닿으면 그 추세선을 뚫을 것인가 아니면 뚫지 못하고 튕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세선을 닿고 튕겨나갈 것인가 아니면 뚫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딱 기준을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추세선을 시세가 돌파하는지의 여부만 확인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2분봉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표는 MACD입니다. MACD는 오실레이터, MACD, 시그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고 오실레이터만 보시면 됩니다. 인풋 값은 기본 디폴트 값인 12와 26 그리고 9로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영선 위에 있는 구간을 우리는 저항존이라고 부르고, 영선 아래에 있는 구간을 우리는 지지존이라고 부릅니다. 지지존은 보라색 박스로 표시했고 저항존은 노란색 박스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 모든 구간을 다 연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고점을 잇는다면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 하나를 딱 찍어서 그 구간과 다음 저항 구간에서 가장 높은 점을 딱 하나를 찍고 계속 연결되게 이어야 됩니다. 저항선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계속 상승세가 그려져 나갈 때 저항존을 딱 두 지점만 있는 것입니다. 저항존을 이을 때에는 기존 저항존에서 형성된 최고점과 다음 저항존에서 형성된 최고점을 이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저항존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세선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추세 돌파를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두 지점을 통과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추세선을 이어나가다가 추세선을 이탈하면 이탈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분출이 됩니다. 하락하는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차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면 중간중간에 롱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올라가다가 살짝 누르거나 떨어지다가 살짝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가 알고 차트의 노란 선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하락 추세임을 인지하고 MACD 구간을 계속 두 지점씩 갱신시켜주면서 최저점끼리 계속 두 지점씩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어느 순간 돌파하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구간이 바로 이제 매도 진입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추세선은 이런 용도로 돌파의 관점으로만 보셔야 쉽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추세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이 작은 추세이든 큰 추세이든 추세는 관성을 갖고 있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보통 추세는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비율이 70% 이상, 갑자기 추세가 바뀌는 경우는 30% 미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매도를 들어갔다가 위로 반등이 나오며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혹은 상승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들어갔다가 아래로 급락이 나오며 손실이 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추세를 분석하지 않고 큰 추세와 반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추세선을 MACD로 잇는데 중요한 것은 계속 두 지점을 갱신해 주시면서 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완벽하게 익히시면 됩니다. 아, 진짜 너무 유익한 영상이었어요. 네, 맞아요. 조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트를 보면서 선을 이어보고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일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날로 갈수록 정말 음. 발전하는 우리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자, 네. 그러면 그러면은 펌핑걸스의 트레이딩 백서. MACD 네. 추세선 있는 방법 같이 한번 복습해볼까요? 네. 짜단. 고! 트레이딩 기초 추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형성된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존 추세를 유지하려는 것이 70% 이상이기 때문인데요. 추세가 변경되려 하는 것이 30% 미만이고 박스권을 제외하고는 추세만 잘 따라간다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MACD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MACD 연결 매매법에서 중요한 게 영선 이상일 때, 그러니까 파란색 그 산 같은 모양들 뭉탱이가 있을 때 그게 영선 이상, 영선 이상이 상승시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고점 추세선을 긋는 거고, 자, 영선 이하일 때 빨간 색깔 뭉탱이들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영선 이하일 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네, 알고 차트의 기본에 필요한 준비물이 세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트레이딩 뷰, 둘째는 알고 차트 탑재, 셋째는 알고 차트 설정입니다. 알고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 초록색 선이 있어요. 노란색 선은 중기선, 초록색 선은 단기선이 있는데요. 초록색 선 위에 노란색 선이 있을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 즉 상승을 표시합니다. 또 반대로 알고 차트에서 노란색 선 아래에 초록색 선이 있을 경우에는 데드 크로스, 즉 하락 추세를 알립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면은 트레이딩 기초 MACD 연결해서 롱 매매는 무엇일까? 롱 매매. 알고 차트에서 노란색 선, 중기선 위에 초록색 선, 단기선이 있을 경우는 골든 크로스, 즉 상승 추세, 상승중을 나타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숏 매매에서는 알고 차트에서 노란색 선 아래에 초록색 선이 있을 경우 데드크로스, 즉 하락 중임을 나타냅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네. 다음으로 트레이딩 기초 MACD 연결 매매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MACD 이해. 네. 영선 이상일 때는 상승 시 고점과 고점을 잇는다. 그리고 영선 이하일 때는 이게 하락 추세선의 제일 밑에 있는 점과 가장 밑에 있는 또 점, 하락 시 저점과 저점을 잇는 거죠. 네. 이제 머리-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네, 머리 저장이 되었어요. 쏙쏙 네, 들어옵니다. 오늘도 한층 더 코리니 탈출을 위해 똑똑해진 우리의 펌핑걸스 코리니. 와. 예.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